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 시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역별 출마 예정자들은 누가 있는지 또 정당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역별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선환 대경 언론인의 사무총장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네, 총장님, 그렇습니다.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내년 3월에 대선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조금 뒤로 밀려나는 듯한 지금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거나 또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약간 카오스적인 안개 속에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조금 밀려 있고 대선이 너무 강렬하게 대두되고 있다. 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대구시장예구는 지금 재선을 하고 있는 권영진 시장이 3선 출마를 선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언한다면 과연 3선에 당선될 것인가. 당선보다는 오히려 예비선거에서 과연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많은 후보군은 있지만은 가장 치열한 예비전의 곧 본선 못지않은 그런 결과가 예상됩니다. 예, 선거 물밑 작업이 활발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내년 지방선거는 이름과 달리 지방이 없는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이 왜냐하면 대선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묻혀가다 보니까 예. 대선 대선 후보들이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는 지금 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난 후에 지금 이제 오는 11일 날 이제 국민의힘 이 당대표 선출이 끝나봐야 예. 명확하게 서로 선거 일정이 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 대구시장이 후보가 3선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띄우느냐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우려점 때문에라도 동력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라는 얘기는 사실 지난해 이제 9월이었죠. 박병석 이제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예. 그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처음 제안했거든요. 이게 국력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박 기자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도 한 차례 더 언급을 했어요. 동시에 치르게 되면 한 1,500억 원 정도 절약된다. 선거 비용이요? 예, 선거 비용. 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에 제안을 했거든요. 상반기 중으로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사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이제 예산이 더 들고 여러 가지 어떤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 효과도 있지만은 역시 지방선거라는 것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의 어떤 주민들이 주인되는 선거는 보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들을 냈어요. 그다음에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선거 관리에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했고 특히 이제 제도적 문제들이 있어요. 법적인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대선 때 이제 재외동포 또는 이제 원양어선이라든지 선상에 맞아요. 계시는 어떤 분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제 보장을 해놨거든요. 예. 근데 지방선거에는 그거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에 진행이 되면 이런 어떤 투표 행위에 대한 어떤 혼선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법률적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시에 실시하는 건 좀 신중한 검토가 네,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의 주요 현안들이 지방선거에 묻히지 않으려면 이 해결 가능한 것은 미리미리 챙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총리 교체로 표류하는가 싶었던 대구 취수원 문제,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대구 경북이 양쪽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대구시장은 재선의 가장 큰 공약이 대구의 각종 다양한 어떤 전기차라든가 또 로봇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주민들의 물 문제, 대구 시민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큰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네. 죽기 살기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게 권영진 시장이에요. 상당히 권영진 시장이 점수를 많이 땄죠. 그래서 한 3년간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구미 해평면 구미시의
시민들과 해평면 면민들이 상당히 절대 반대, 절대 안 된다는 것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현재 입장을 새로운 분위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 반대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이제 기울었다 이래 보면 되겠는 거죠. 그래서 구미 해평면 주민들도 상당히 그동안의 대구 건시장의 노력에 대해서 화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의 하나로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상생 추진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시와 구미 해평면이 동시에 서로 승성하자, 윈윈하자 이런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건 상당히 발전되고 권영진 시장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거기에서 이제 해평면 주민들도 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받는 주민이 좀 돼 보자. 그렇게 해서 그 대신 대구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1년에 100억씩 현금으로 구미 해평면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그럼 그 100억과 함께 대구에 그 약 많은 430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 이 네. 학교에서 우리 구미에 그 물품을 사달라. 농산물을 좀 써서 아이들의 그 좋은 농산물을 먹일 수 있도록 좀 해주는 이런 상생 프로그램 좀 추진해 보자. 여기까지 오는 거죠. 상당히 발전됐고 전향적이다. 이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양측에서 서로 이렇게 물밑 작업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진전이 없었다가 네. 처음으로 긍정 신호가 잡혔다는 거에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최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 수년 동안 이렇게 좀 갈등을 빚어온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의 어떤 입장 차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 간극을 좁혔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평치수원 이제 상생 주민 협의회 주축이라 주민들이 이제 사실 찬성하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확연히 늘었다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라든지 반대측 입장들 아직 여전히 반대하는 기존의 어떤 입장들을 고수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예. 반대측 그 인사들은 보면은 협의회라든지 반대측 주민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낙동강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보를 먼저 개방을 해라. 보 개방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질 오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좀 이렇게 지수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것을 뒤로 미룬 채 지수원 상류로 이전하는 게 몰두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어떤 주장도 하고 있고 또 그 낙동강에서 가장 큰 오염문으로 얘기되고 있는 상류에 있는 석보 영풍 재련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환경오염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자꾸 이제 지수원을 언급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어떤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지난해 8월이죠. 이제 해평치수원 공동 이용 방안이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에 지금은 이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이제 논의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정희 환경부 장관이 좀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 주도로 앞으로 이제 사자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뭐 실무 논의도 되고 아마 협의체가 진행이 되면은 아마 해평치수원 문제는 아마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네요. 앞서 뭐 김부겸 총리 역시 해결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기회에 묵은 현안이 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으로서는 뭐 신공항 협의체가 출범했어도 이 특별법은 기약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이 선거 이슈로 등장할 1순위 현안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전 협의체는 구성이 됐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이제 국토부 또 그리고 공항 이전 뭐 관계 한국교통연구원이죠. 한국공항공사 또 국방부 이런 데서 5개 그 조직이 이전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 비행장의 계류장이라든가 위치 활주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활주로 길이는 3.2 할 것인가 3.5km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점이 있다면 가덕도 특별법의 경우는 가덕도 특별법의 주변 어떤 도로까지 그리고 그 공사 공정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은
사실 이제 이전한다라고만 되었을 뿐이지 그 구체적인 상황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런 건 뭐예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이래 보시면 우리 국가 중앙 정부에서 얼마나 TK를 홀대하느냐, 패싱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명확관여하죠. 가덕도는 늦게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아마 특별법으로 다 지정이 됐고 우리 이 지역은 그야말로 특별법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서 저는 올해 중에 과연 되겠나 하는 이런 의구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구 경북이 이 이슈의 큰 빅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 경북 그 통합신공항이 정말 하루빨리 잘 추진되길 정말 간절히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시도민의 다 염원이잖아요. 예. 네, 이것은 우리 대구 경북의 통합 못지않게 이제는 가속도를 붙여서 특별법을 올 연말까지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좋고 나라 국가에서도 좋다. 이래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군의군의 대구 편입 문제도 수반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이제 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합의하면서 이제 뭐 경북도 대구시 군의군, 의성군이 이제 사기단체장이 합의하면서 그 합의문에 이제 이 내용을 담았거든요. 예. 합의문에 이제 군의군을 이제 대구로 편입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합의문을 했어요. 그때도 경상북도 의원들이 다 서명을 하고 다 이제 대구시 의원들 서명을 해서 다 이제 합의문에 담아냈습니다. 그냥 벌써 9개월이 지났죠. 이제 이미 그쵸. 9개월 안에 이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9개월이 지났는데 뭐 그동안 군의에 대한 지원 부분은 뭐 꾸준히 행정에서 뭐 이야기되고 있었지만은 이런 어떤 편입 문제는 지금까지는 사실 그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의 군민들이라든지 군의군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반발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자칫하면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방 선거에 묻혀가지고 사실 이게 좀 허지부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의군 입장에서 올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그 로드맵을 만들어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안 하고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도 뭐 연구원에 이제 그 용역 결과를 받아들였지만은 대구시의회에 이제 묻는 절차 가장 중요하죠. 이런 절차를 지금 밟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시 의회 의견 청취도 미루고 있는 상황인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 상황 역시 짚어봐야 할 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정통합을 맡을 후속 조직을 만들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동안은 이제 시도지사가 직접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대구 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경북도 내 시군마다 지역별로 근역별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 보니까 이 대구 경북 통합의 문제가 이제 내년 3월에 대선 또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저히 이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해서 당초 계획대로면 올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시도 통합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내년 선거를 대구 경북 통합 선거로 치른다는 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과 도지사의 공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딱 부딪혀 보니까 큰 이런 어떤 다른 선거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대구 경북 통합 이게 문제를 꺼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날, 이 문제는 내년 대선과 자치단체 선거 이후로 장기 과제로 미루고 공론화위원회는 사실상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하는 바람에 후속 조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대구 경북은 서로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생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 조직은 현재 과거에 도청 자리인 그 경북도지사의 관사를 사무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도청 후적지에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상생추진위원회가 곧장 이 대구 경북 통합의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어떤 주요 기구로 성격 섞이는 문제가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한 달 내에 이 문제가 잘 정리돼 가지고 그 대구 경북 상생추진위원회가 시도 통합론을 이끌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생추진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지역 내 기초지자체들이 협력하는 것들이 이 행정통합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김수랑 이제 그 총장께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4월 29일 날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마지막에 이제 보고를 하면서
장기 과제로 넘기면서 또 하나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은 기존의 지금 현재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어떤 그런 형식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연합 형식의 어떤 그런 그 분야별 행정에 맞는 어떤 그런 어떤 지자체끼리의 협력 사업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제안들을 했거든요. 이와 맞물려 가지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구시나 경북도 같은 경우는 뭐 교통 환승 체계 문제라든지 철도, 항공 이런 부분들은 행정 통합과 별개로 이제 그 행정을 이제 연결한다, 협력을 해 나간다는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이와 달리 이제 이미 아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대구 달성과 경북 고령 같은 경우는 같이 맞물린 사문진교를 공동으로 이제 경관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 수성구와 경산 같은 경우는 관광 협의체, 관광 그죠? 뭐 수성구에 있는 그런 의료 관광이라든지 경산시에 있는 화장품 산업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굉장히 체험형 관광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이제 803 최근에 국립공원 성격 문제가 거론되잖아요. 그래서 803 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경북의 이제 영천, 경산, 군위 7곡, 그다음에 대구 동구 이렇게 이제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803 국립공원 성격 문제를 건의한다든지, 이런 어떤 연대와 협력의 움직임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마지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현재 대구 경북으로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SOC 사업도 중요한 현안 중 하나겠죠. 특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배제된 달빛 내륙철도의 경우 지자체장들이 뜻을 모아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것은 이게 뭐 매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통상 5년, 10년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 한 번 발표하고 나면 5년, 10년 동안 배제되면 없어지는 거죠.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와 대구, 이 영호남 간에 직선 철도가 없습니다. 광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대전 가서 갈아타고 또 이 호남선을 타고 가야 됩니다. 맞아요. 거기서도 올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오직 이 지리산을 넘는 것은 육상교통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물류 이동도 적고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동서간에 서로 분열되어 있는데 동서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이 달빛 내륙철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른 여론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 달빛 내륙철도가 구성이 되더라도 현재 계획을 넣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계획 자체를 아예 배제를 해봤으니까 야,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걸 하겠다라는 동서간의 화합을 위해서 내륙 달빛 철도를 꼭 넣겠다라고 공약 사업입니다. 그리고 100대 공약에도 들어있고요. 그렇게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예 계획조차도 안 들어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 위반이다. 대통령 공약을 그렇게 헌시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역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아직도 그 4차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시도민, 영남민과 호남민의 그 정말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늦게라도 꼭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현안들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주목해야 할 지역 현안 등은 뭐가 있는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대선이잖아요. 대선 때는 사실 그 누구든지 지역 그 현안 사업들을 사실 뭐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앞서 이제 언급됐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라든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법률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년 대선에 공약화되고 의제화되도록 지금 정치권에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도 한 말씀. 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구미 해평면에 그 취수원을 이전하는 문제. 지금은 그 낙동강 정말 중하류 지역에 오염된 그 상류 물을 먹고 있는 게 대구 시민의 실정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시도 대구 경북이 통합된다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하나의 지역적 고리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 경북이 왜 통합해야 되느냐, 이런 물 문제라든가 정말 함께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의 과제가 많다는 거죠. 그런 걸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2회에 걸쳐서 선거 분위기와 전망,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